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내에 사용되어지는 센서들, 그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값, 저항값, 이런 데이터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가 있는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워크샵 매뉴얼에 대부분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워크샵 매뉴얼이 나와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비 지침서를 보더라도 데이터 값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찾았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느 소스에서 제가 찾아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말 여기에 이 현대에서 만드는 모든 차량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차량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 지침서에서요, 승용을 하고 최근에 스타렉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식은 뭐 최신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엔진 제어 연료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 일반 사항에 들어가서요, 재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재원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연료 공급 시스템이 어떻고 센서가 어떤지, 그리고 이 센서마다 나오는 이 값, 여기서 지금 다 알려주죠. 그렇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커먼 레일 직접 분사 방식이라 해서요, 이제 커먼 레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CRDI 요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커먼 레일이 있는 타입이고, 옛날 차량들은 이런 커먼 레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인젝터 펌프에서 바로 연료 인젝터로 가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연료 공급 시스템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최대 압력은 2000바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센서들을 각각 보면은 이제 매스웨어 플로우 센서, 공기를 이제 측정하는 센서. 이게 이제 뭐 타입이 어떤 타입, 핫필름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온도도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뭐 공기량이 들어오는 양이 이 주파수랑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요. 또 내려보면요, 이제 매스웨어 플로우 센서에 장착되어 있는 이 인테이크 에어 템퍼리처 센서, 그러니까 매스웨어 플로우 센서랑 같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5 아니면 6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도가 몇 도일 때 여기 저항값을 측정을 해보면 이 저항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또 흡기 온도 센서가 또 있죠. 데이터 값을 보면은 똑같고요. 부스트 압력 센서도 보면은 부스트의 압력이 400kPa까지 올라가면은, 자, 400kPa면은 얘가 4바입니다. 1바가 100kPa니까 4바면은 400kPa입니다. 그리고 이 100kPa, 얘가 PSI 단위로 따지면 14.7 PSI입니다. 또는 1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압력이 올라갈수록 얘는 전압이 높아진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흡기 온도 센서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냉각 소음 센서, 그리고 이제 크랭크샤프트 포지션 센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항값이 찍혀있고 출력 전압이 얼마인지도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온도가 얼마일 때 이 정도 저항값이 나와야 정상적인 이 크랭크샤프트 포지션 센서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일 압력 센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있죠. 공회전일 때, 뭐, 즉, 이제 RPM이 한 700에서 한 800, 최대는 뭐 1000까지 올라가겠네요. 이 정도일 때 레일 압력은 120에서 300바이다. 그리고 출력 전압은 1.1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엑셀을 와이드리 오픈 스로틀이라 해서 풀악셀을 밟을 때는 레일 압력이 1600에서 2000바까지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출력 전압은 약 4.5야. 그리고 이제 밑에를 또 보면요, 엑셀 페달 포지션 센서,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료 온도 센서,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다 잘 나와져 있죠. 그리고 이제 DPF 차압 센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차압의 차이가 1바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나타나는 출력 전압은 4.5다. 자, 차압이 없으면은 1V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캔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차압의 데이터를 보느냐, 아니면 이 출력 전압을 보느냐, 그리고 실제 ECU가 받아들이는 이 데이터와, 그러니까 요거겠죠. 그리고 내가 직접 측정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이게 실질적으로 맞아 떨어지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알아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액추에이터 중에 이제 뭐 인젝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값을 측정을 하는 녀석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저항값이 20도일 때 0.5 ohm이 나오면은 얘는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료 압력 조절 밸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값을 측정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대략 5ohm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요 웹사이트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그냥 이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외워버린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 재미로 보면 더 좋겠지만요, 뭐 이렇게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세 가지 워크샵 매뉴얼을 제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2015년도 토요타 프리우스 모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2020년도 현재 나오는 차량들 외관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얘네가 차를 매년 만들 때마다 모든 센서를 다 교체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뭔가 조금 변형만 줘서 차를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2010년도 워크샵 매뉴얼을 봐도 지금 거랑 똑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요, 엔진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가지 센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서들을 이제 컴포넌트 인포메이션과 인스펙션 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에어 퓨얼 레이시오, 우리가 람브다 센서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 녀석인데요. 자, 여기 이 녀석대로 똑같이 측정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 센서 플러그 요 끝단부 있죠, 여기다가 멀티미터를 이제 옴에 측정하는 부분에 놓고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가 20도일 때 HT와 B 플러스를, 그러니까 HT 이 부분과 B 플러스를 각각의 프로브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 찍히는 저항값이 1.8에서 3.4 ohm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만약에 여기서 10ohm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체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HT 요거와 AF 마이너스 이 녀석을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야 된다? 10K ohm보다 더 커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15ohm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교체를 하면 됩니다. 세상 간단하죠? 자, 다른 센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캠샤프트 오일 컨트롤 밸브, 이렇게 이 녀석이 위치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핀 1번과 핀 2번, 얘는 어차피 2개짜리 핀이에요. 그러니까 핀 1번과 2번을 연결했을 때 이 나오는 저항값이 얼마다? 7에서 8ohm이다. 자, 만약에 15ohm이다. 어떻게 해요? 교체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이 나왔을 때 얘가 그래도 작동이 잘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에다가 직접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 파워와 그라운드를 줬을 때 얘가 작동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작동이 된다. 그럼 얘는 작동이 잘 되는 겁니다. 상당히 심플하죠? 이런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차량을 정비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크랭크샤프트 포지션 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차량의 부품의 위치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 요 두 핀을 측정을 했을 때, 이 센서에 있는 핀을 측정을 했을 때 이 저항값이 나오는 게 얼마냐, 1850ohm이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10도씨일 때. 그리고 50도씨일 때는 2450ohm이 나와야 된다. 이게 무조건 2450ohm이 50도에 나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값이 만약에 3000이 넘어간다, 50도일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사실상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워크샵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모든 워크샵 매뉴얼이 이런 데이터를 다 알려주진 않아요. 똑같이 엔진 컨트롤 이슈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 그리고 센서가 똑같이 나와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뭐냐, 이 센서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런 값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센서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센서,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가 있고 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얘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 핀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닛산 에그란테 2010년도 모델인데 상당히 오래된 차량이에요. 지금도 이 차량이 나옵니다. 캠핑카로 많이 나오고요. 상당히 엔진이 좋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인 이런 센서에 대한 이 값이 얼마인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컨디션, 이게 이 센서가 작동하는 그런 컨디션, 아니면 뭐 센서를 테스트할 때의 컨디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너무 좋아요. 조금 작게 해서요, 여기 조금만 내리면요, 심지어 요런 그래프 패턴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테스트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스로틀 컨트롤 모터 이런 것을 테스트 할 때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 시그널과 이 볼티지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알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워크샵 매뉴얼 안에서 정말 기본적인 데이터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이런 데이터들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처음에 보여드린 웹사이트, 이 현대 웹사이트, 이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용을 하셔가지고 다른 차량을 선택했을 때도 이 센서가 똑같이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차에서 차를 만들면 대부분 다 똑같은 센서를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한 대를 우리가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면 다른 차량을 또 넘어간다 해도 그닥 다른 데이터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들 뿐, 오히려 이게 너무 달라서 다시 공부해야 되네 이런 마인드보다는 보게 되면 이제는 좀 더 쉽게 다가간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내가 기본을 좀 마스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레벨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실리스코프 또는 피코스코프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녀석을 내가 배우게 됐을 때 뭘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얘를 왜 배워야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